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소폭이지만 하락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영향이었죠. 네. 이번 주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2주 동안 내림세를 마감하고 75% 선을 회복했습니다. 75.3%.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올랐는데요. 반등했네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맞췄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치르고 나면은 분명히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면에 계속 나오고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부정적인 뉴스는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취임 이후에 첫 박미 또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고 또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소식 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사실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둘러싼 인사청문회가 매끄럽진 않았거든요. 잡음도 있고 뭐 싸움도 있고 그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만약에 인사청문회에 부정적인 소식이 없었다면 좀 더 올랐을 텐데 주 초에 강세로 출발했다가 주중에 송영무 인사청문회 또 김상곤 또 인사청문회 등등의 악재 부정적인 보도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청문회 없었으면 더 올랐을 수도 있다. 하긴 그러네요. 지금 1.1%포인트 오른 거니까. 지역별로 좀 변화가 있습니까? 계층별로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층별 특히 젊은 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0대가 88.8%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40대 84%, 20대 81.2%, 20, 40대가 모두 80% 이상이고요. 50대가 68.6%, 60세 이상이 58.8%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도 고르게 대부분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 인천이 80.7%로 높았고 광주가 88.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가장 관심 있을 부분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당 사건이 그야말로 정가를 강타했던 지난주. 국민의당의 지지율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요. 살펴보죠. 국민의당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면서 4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6년 2월 초 창당 이후에 처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창당 이후 최하위가 이번 주가 나왔어요? 네. 창당 이후 최하위 얼마 나온 겁니까? 국민의당부터 보죠. 얼마입니까? 국민의당이 5.1%로 지난주 6.3%였는데 5위로 나타났고요. 5.1%요? 네. 그 위가 바른정당 6%, 정의당 6.3%,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5.9%고요. 민주당이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53.3%로 지난주와 큰 변화 없이 과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황주홍 의원이 나와서 정말 이게 걱정스럽다. 이 민심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할 만한 정도 수치가 나왔네요. 5.1%면. 더욱이 가슴이 아픈 것은 광주 전라 지역에서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뒤처졌다는 소식인데요.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 8.8%였는데 국민의당이 0.1%포인트 낮은 8.7%로 굉장히 뼈아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한테 지지도가 뒤처졌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서울에서만 최하위를 면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5개 정당 중에서는 대부분 최하위로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호남에서 한국당에 뒤처졌다는 것이 굉장히 뼈아프고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호남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지금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읊겠습니다. 민주당 53.3, 자유한국당 15.9, 정의당 6.3, 바른정당 6.0, 국민의당 5.1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순서.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또 바른정당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서 화제가 됐었죠. 네, 갤럽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쪽은 또 많이 낮은 상태인데요. 사실 앞서 이제 행간에서 홍준표 당 후보의 전당대회에 나간 당 대표 후보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갤럽이 주 또 타겟이 되면서 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유독 좀 낮게 나타나는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갤럽에서는 바른정당이 상대적으로 좀 저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조사 기관별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역시 그래서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튼 국민의당은 지금 연령대별로도 20, 30, 40대에 비해서 20, 40대 연령층에서 자유한국당이 모두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 개혁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아까 환골탈태라는 얘기를 황주영 의원이 몇 번 했어요. 환골탈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그런 뼈 아프게 당내에서 새겨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번 조사는 6월 26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3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2,39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20명의 응답을 완료해서 5% 응답률을 나타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얼른 가세요. 좀 띄워놓지. 그 들어본지 몰랐네. 예, 사부를 꼈어야 저는 되는데. GH입니다. 컨디션 어때요? 아, 참, 나 안 좋지. 좀 엎드려 아이고, 있을게. 저런. 아이고.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판 도중에도 엎드려 계셨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휴정됐고. 안 좋으니까. 근데 구치소 생활하면서, 나 여기 생활이 너무 좋아. 정말 만족합니다. 나 여기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모르죠. 뭐, 또 맞는 사람도 있을지. 건강 이상이 있다. 안 좋다. 뭐 힘들다. 다 그런 얘기만 하겠지. 이게 체질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못 봤으니까. 응?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워낙에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챙겨야 돼. 혹시 생각보다 더 오래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생각보다 오래 있어. 그렇지. 예? 쳐다봐, 무섭게.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표정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뭐, 만반의 준비를 항상 해놓는 게 좋잖아. 쓰잘데기 없는 염려, 감사합니다. 에휴. 그러기를 잘 좀 하시지. 에휴. 저요? 응, 너무 못하셨잖아. 나만? 응. 저런. 지혜치님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어. 위기야. 지금 다 없어져 버렸잖아. 뭐 MB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는 들었는데.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구나. 뒤에서 그렇게 뒷담화문을 발표하셨다고. 뒤 아니야. 앞에서 했어. 앞에서 정당하게 얘기했는데 뭐 뒤야. 나 때문에 다 망했다. 응. 이거. 맞잖아요. 맞잖아. 그 얘기를 딴 사람이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MB님이 얘기하면 너무 웃기지요. 나 웃기려고. 그럼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웃기셨어요? 나 67살 때부터. 아하. 그때부터 그냥 뚝이 터지듯이 그냥 빵빵 터지니까 개그 본물이 팍 해가지고. MB님. 예. 작작 좀. 응? 누구한테 잘했니 못했니 얘기할 처지는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9년 동안 나라꼴 이 꼴로 만든 책임은 없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지혜진님? 예? 너무 큰 걸 바란다. 아하. 나한테 왜 그래? 알면서. 그래. 컸네. 무리네. 감 떨어졌나 봐. 이거 바랄 걸 말해야지. 그런 소리 넣어두시고 이제는 들어갑시다. 그래요. 너무 12시 너무 40분. 서 있어 문 앞에. 일단 저 들어가십시다. 그럼 예, 문 문 열어요. 열어요. 룸 들어왔습니다. 문통님은 귀국하셨죠? 일단 어땠나요? 성과가? 성과? 예. 성과를 안 좋게 보려고 애쓰는 쪽도 있지. 누구? 기레기들. 아하. 우리들의 친구. 잘한다. 잘한다. 기레기. 아이고, 참 좋아. 귀여워, 애들이. 아이고. FTA 재협상 그거 갖고도 설레발들을 그렇게 친다면서요. 성과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니, 안 달라는 애들처럼 아주 난리 났더라고. 미국 언론들은 그 반응이 어떤데요? 오히려 미국 언론들은 뭐 트럼프 씨가 혼자 앞서갔다. 응? 성급한 움직임은 실수가 될 것이다. 부시대 체계라는 거고 공화당도 지지했던 건데 지금 저 손해본다고 해서 재협상 밀어붙이는 그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 언론 쪽에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 상황 참 재밌지. 그리고 트럼프 씨한테 기자단들 한 소리 들었다면서요. 어수선하다고. 밀고 밀치고 하다 막 깨박질 뻔하고. 기자들 때문에 경로했겠네. 그 얘기는 기사에 안 쓰나? 아니 경로까지는 아니었나 보지.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 경로는 뭐 경로였나요? 그렇긴 하다. 지난번 경로도 뭐 경로 아니었는데 경로했다는 기사 대충 찾아봐도 400건이 넘더라고. 재밌다. 어제 오늘만 내가 봤던 기사 중에 제일로 재밌는 기사가 그거야. 어떤? 미국 가서 내가 저 카트 운전했을 때가 그게 아주 좋은 스킨십 얘기였대. 심지어 지혜진님이 미국 갔을 때 그때 저 VIP끼리 복도를 나란히 걸었던 거 그것도 아주 성공적인 외교였고. 이야. 그렇게 좋다. 우리 때는 좀 우리가 외교를 잘했는데 이번 정권은 지난번 진보 정권들의 수모를 되풀이하는 거 아닐까?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썼더라고. 차라리 수모를 되풀이 해달라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더 낫지. 아이고. 응? 그 노트북 뚫을 게 아니라 그지? 참, 난 그 얘긴 들었는데, 뭐? 그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전 대사. 네, 전 주한 미국 대사지요. 그 부인이 우리 김 여사 옷 예쁘다고 하니까 그 김 여사가 선뜻 옷을 벗어가지고 선물했다면서요. 그랬었다 그러대. 근데 어떤 기사엔 그렇게 났어요. 미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대박이죠. 박수 쳐주자 이런 거는. 와. 참신하다 진짜 참신해. 야. 그 미국을 상징하는 옷은 뭘까요? 그 원더우먼 복장인가? 좋다. 그거 좋네. 김 여사는 원더우먼 복장 하시고 문통님은 카우보이 복장 딱 채찍 하나 딱 들고 그 신발 그 뒤에 그 뭐야 뒤꿈치에 그 동그란 거 그 별 있는 거 딱 찡가가지고 그래 갈 걸 그랬나? 기레기들 위해서? 아이고. 근데 그 여사 호칭 갖고도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구는 애들 있다면서요. 그래 김씨래. 여사라고 부르는 건 절대 싫대. 뭐 그게 내부 방침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일본 총리 부인한테 여사래. 그게 내부 방침인가? 그러니까. 보지. 재밌네. 재밌으면 됐어. 응.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론들이 계속 이 모양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재밌잖아. 예, 세상이 너무 정상적으로만 돌아가도 재미없으니까 응. 이제 망가지면서 웃기는 집단들도 좀 있어줘야지. 내 목걸이 많이들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 숑.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나는 뭐하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읊겠습니다. 민주당 53.3, 자유한국당 15.9, 정의당 6.3, 바른정당 6.0, 국민의당 5.1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순서.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또 바른정당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서 화제가 됐었죠. 네, 갤럽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쪽은 또 떨어지고. 많이 낮은 상태인데요. 네. 사실 앞서 이제 행간에서 홍준표 당 후보의 네. 전당대회에 나간 당 대표 후보의 언급 있었습니다만 한국 갤럽이 주 또 타겟이 되면서 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유독 좀 낮게 나타나는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갤럽에서는 바른정당이 상대적으로 좀 저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조사 기관별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역시 예. 그래서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튼 국민의당은 지금 연령대별로도 20, 30대에 비해서 20, 40대 연령층에서 자유한국당이 모두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령도. 예, 보수 개혁자 고르게 대부분 고르게.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 인천이 80.7%로 높았고 광주가 88.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가장 관심 있을 부분 정당 지지도입니다. 네. 국민의당 사건이 그야말로 정가를 강타했던 지난주. 네. 국민의당의 지지율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요. 살펴보죠. 국민의당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면서 4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6년 2월 초 창당 이후에 처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창당 이후 최하위가 이번 주가 나왔어요. 네. 창당 이후 최하위 얼마 나온 겁니까? 국민의당부터 보죠. 얼마입니까? 국민의당이 5.1%로 지난주 6.3%였는데 5위로 나타났고요. 5.1%요? 네. 그 위가 바른정당 6%, 정의당 6.3%,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5.9%고요. 민주당이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53.3%로 지난주와 큰 변화 없이 과반의 지지율. 있고 뭐 싸움도 있고 그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만약에 인사청문회에 부정적인 소식이 없었다면 좀 더 올랐을 텐데 주 초에 강세로 출발했다가 주중에 송영무 인사청문회 또 김상곤 또 인사청문회 등등의 악재 부정적인 보도가 나타나면면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청문회 없었으면 더 올랐을 수도 있다. 하긴 그러네요. 있죠. 지금 1.1%포인트 오른 네. 거니까. 지역별로 좀 변화가 있습니까? 계층별로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층별 특히 젊은 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예. 있는데요. 30대가 88.8%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40대 84%, 20대 81.2%, 예. 20, 30, 40대가 모두 80% 이상이고요. 50대가 68.6%, 60세 이상이 58.8%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도 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황주홍 의원이 나와서 정말 이게 걱정스럽다. 이 민심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할 만한 정도 수치가 나왔네요. 5.1%면. 더욱이 가슴이 아픈 것은 광주 전라 지역에서 예.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뒤처졌다는 소식인데요.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 8.8%였는데 예. 국민의당이 0.1%포인트 낮은 8.7%로 굉장히 뼈아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호남 지역에서 네. 국민의당이 네. 자유한국당한테 지지도가 뒤처졌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서울에서만 최하위를 면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5개 정당 중에서는 예. 대부분 최하위로 떨어졌는데 예. 그중에서 호남에서 한국당에 뒤처졌다는 것이 굉장히 뼈아프고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호남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의당은. 지금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2주 연속 네. 소폭이지만 하락했어요. 인사청문회 영향이었죠. 네. 이번 주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2주 동안 내림세를 마감하고 75% 선을 회복했습니다. 75.3%.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올랐는데요. 반등했네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예.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맞췄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치르고 나면은 분명히 네. 올라갈 거다. 왜냐 기본적으로 화면에 계속 나오고 네.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부정적인 뉴스는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취임 이후에 첫 방미 또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고 예. 또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소식 등이 아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사실은 송영무, 김상곤, 네. 조대엽 후보자 둘러싼 인사청문회가 매끄럽진 않았거든요. 네. 잡음도